무속 쿠데타네요. 너무 무속으로 연결된 쿠데타인데 네. 불법 쿠데타를 기획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란을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고요. 증거 없이 영원히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정말 실현 가능성이나 연결되는 의문이 들어요. 근본적인 의문. 그 대통령에 대해서 3분의 2를 요구하는 것, 200석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200석을 줘야 돼요? 필요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필요도 없는 논문인데 서로 간에 분쟁이 있는 것처럼 실제 만드는 싸울 게 있는 것뿐이에요. 것처럼 자꾸 네, 얘기하는 전혀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게 얘기예요. 없다. 그 윤석열은 이념이 없어요. 김영현도 이념이 없어요. 보수 안 해요.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백현동 이걸 수사받고 있는데요. 그분에게 뭐 진보나 좌파의 이념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재명은 수사도 받고 모든 것들을 조사까지 다 마쳤어요.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윤석열 관련해서는 조사도 안 받겠다고 지금 깨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탄핵한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2부는 아직은 아니죠. 사실 뭐 오늘 저녁이 좀 돼야 2부 아닌가 싶긴 한데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고요. 저희는 내일도 라이브로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혹시나 모르실까봐 미리 말씀드리고요. 원래 오늘쯤 되면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좀 살아야 될 텐데 전혀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좀 안 나는 것 같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방송 중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24일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이준우 위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준호입니다. 네. 네, 항상 밝으신 분인데 요즘 조금 이제 모습을 유지하기 좀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래서 다행히. 하지만 그래도 뭐 기운 내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뭐 또 할 말은 또 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요즘 지금 댓글 보니까 이준우 때문에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나오는데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누구 탓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네. 이걸 어떻게 잘 이기내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자, 그리고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글루미 크리스마스 이브 박진영입니다. 글루미 그 말 들으니까 더 축 터지는 글루미 썬데이 들어봤는데 야 글루미 선데이라는 뭐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뭐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탓이기도 하고요. 방송국 탓도 있어. 왜요? 탓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꼭 이렇게 시사 프로를 아. 꼭 해야 됩니까 진짜? 당일도 한다는데. 당일도 하는데요. 하는데요. 진짜. 아니 이슈가 이거밖에 없는데 네.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도 뭐 억지로라도 뭐 K컬처라도 좀 찾아서 오던가. 자, 하여튼 좀 글루미한 크리스마스 이브다. 그리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좀 뭐 선물 같은 거 준비도 좀 하셔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아 저만 해야 돼요. 무슨 선물이에요? 누구한테 선물을 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남자친구나 뭐 이렇게 남자친구요? 아니, 뭐 아니, 남편 있으면 남편한테 남편이요? 가족이나 아, 뭐. 모르겠어요. 나 어떤 가정을 아니 이루고 제일 계신지 그런 거 몰랐어요. 준비 안 하는 분이 무슨 황당한 질문을 하시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네, 식사도 아. 좀 하시고 밖에서. 네. 어릴 적에는 왜 방송국부터 그렇게 하세요 지금. 방송국부터 뭐 출연료를 올려주지도 않지. 아니 뭐 거기 잠깐만, 크리스마스 진짜. 이브 이 정도 되면 방송국에서 하다 보니 기념품이라도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뭐야 이거 자, 지금? 여러분 기념품 나왔습니다. 아 뭐죠 이게 알부민인가요? 네. 20대 활력을 90대까지 타이밍이 예술. 90대까지 일하란 말이야 진짜? 아니, 박지영 원장님은 90대까지 하실 것 하실 같아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미리 기력 드십시오. 떨어지는 분, 야근 잦으신 분, 술자리 있는 분들, 뭐 간 건강, 피로 회복에 탁월한 알부민. 알부민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이준우 위원장님, 이준우 저기 위원님도. 피로회복 좋다는 그 정도만 네, 알고 네.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럼 이거 먹고 시작하죠. 네, 네, 그거 드시고 그럴까요? 시작하십시오. 그럴까요? 네. 네, 좋습니다. 남재현 원장의 아이고, 알부민 이거. 2090. 아 이걸로 까는 거야. 예, 지금 2+1 이벤트 중이고요. 네. 장르만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로도 얼마든지 결제하실 수 이걸로 있으니까. 까세요. 이 병원 편하게. 가서 링겔 맞으면 이 성분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링거를 이제 맞을 필요가 없죠. 아 알부민이 이거 있는데. 먹으면은 그렇죠. 네. 그럼요. 굳이 왜 그 힘들게 바늘 꽂고 있습니까? 와 맛이 너무 좋다. 맛이 좋- 아니 좀 영혼을 담아서. 아니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하나만 책 읽는 느낌 나는데. 방금.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 너무 맛있네. 아 그것도 책 읽는 느낌 나는데. 야
야,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알부민. 네. 네. 요거는 저 남재현 남재현 원장. 선생님이 2090 프리미엄 골드 네. 알부민 복합 85%. 와, 효소 처리로 알젤리 분말. 야, 이거 너무 좋은데. 하나만 더 변호사님 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자본주의 멘트라고. 아, 이게 자본주의 멘트야.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어드린 제가 건데. 반자본주의 멘트를 하면 약 주고 예. 뺑뺑이 엄청 세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뿅 이렇게 방송하는 아니, 이런 근데 느낌이 이런 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아. 네. 나 맞아요. 특히 자본주의 좋아해요. 아. 네. 오늘 자본주의 있는 나의 힘. 오늘 약 빨고 방송 한번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노상원. 네네. 네, 노상원. 이 양반 아주 또 수첩을 네. 거하게 쓰셨더만요. 기록하는 자 노상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노상원 씨가 오늘 구속이 됐는데 송치가 됐는데 이 그 버거보살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점집에서 경찰이 손바닥만한 이 수첩을 하나 확보를 했는데 네. 확인 결과 이 수첩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 뭐 국회 봉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을 수거 대상이다라고 수거 대상이 뭐예요? 수거요. 그 여러분이 아시는 그 수거입니다. 분리수거. 그 수거. 네, 예, 수거. 예, 예. 근데 여기서 아마 체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체포, 예, 예.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수거 대상들을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사살이 들어 있었다. 라는 것을 이제 우종수 경찰청 국수본부장이 이제 확인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본인 수첩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적었다는 거죠? 수첩의 개엄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명단에 대한 그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는 내용, 그다음에 방법은 수거 방법 사살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아, 그러면 지난번에 김어준 씨가 네. 과방에 나와서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살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체크가 네, 된 네. 것이긴 합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어도 80% 정도는 싱크로율이 맞는데 아니, 제정신 다 아닌 미친 것 것 같아.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 와. 혹시 이러다가 이거 저 나중에다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나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럼 다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어떻게 진짜. 무슨 2024년에 사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확인된 사실은 이게 수첩에 있었다는 거는 확인이 됐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김용현의 지시였느냐, 혹은 뭐 상의가 있었던 것이냐까지는 아직 그 연결고리는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 수첩에는 또 북한 공격 유도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에 뭐 무인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대북 방송 혹은 뭐 풍선 이런 등등의 것들이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도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수첩에서도 그 비슷한 취지의 흐름의 내용이 나왔다. 이 아기보살, 버거보살, 버거보살. 노상원 이 사람은 일단은 이 비상계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핵심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네. 이 사람이 이게 합법적인 계엄이 아니라 네. 불법 쿠데타를 기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음. 민간이니까. 왜냐면요. 네.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래 합법적인 계엄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에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과에서 보고문도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런데 군인이 아닌 민간인인 이 사람이 계엄을 기획했잖아요. 네. 애초에 이게 계엄이 아니라 반란을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고요. 또 현역 군인들이 이 사람 말을 듣습니다. 네. 반란에 참여한 겁니다. 그 현역 군인들도. 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반란의 기획자이면서 법률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요. 상상력이 풍부해요. 네. 상상력이 풍부한데 제가 어떤 사람이 떠올렸냐면은 60년 전에 네. 5.16 쿠데타 때 김종필 네. 5.16 쿠데타를 박정희가 일으키잖아요. 네. 그 당시에 김종필이 현역 군인이 아니에요. 중령으로 예편한 상태예요. 그런가요? 원래 또 정보 전공이야 그 사람도. 예. 그러면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5.16 쿠데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합니까? 중앙정보부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영화 아니요 드라마 야인시대 보면은 예. 이마수 뭐 이정재 깡패들 싹쓸이 목에 하죠. 걸고 막 이렇게 사회정화 예. 나가잖아요. 예. 수거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딱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는 깡패입니다. 뭐 이런 거 써. 그렇죠, 그렇죠. 조리돌림 당하는 거뭐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전두환도 그 5.17 네. 그 계엄 확대하고 난 이후에 사회 정화 운동 하잖아요. 부정부패자 축출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목봉체조 예. 삼천 교육 때 보내고 이런 거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지. 나이 많아요 이분. 그런가요? 네, 한 60 넘었을 거예요. 자,
하여튼 이 노상원의 수첩 혹시 따로 요거 뭐 언급하실 게 노상원 씨가 이제 수첩 메모 이제 발견된 거 가지고 메모 이꼴을 이제 계엄의 어떤 지휘자다, 기획자다라고 보는 거는 수사가 좀 보완이 돼야 되겠죠. 보강이 돼야지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 수첩 메모된 걸 가지고 지휘를 했고 그 지휘한 거를 본인이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메모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은 정말 이건 굉장히 큰 사안이죠. 엄청 큰 사안인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네. 본인이 누구한테 말한 걸 들은 걸 메모했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지시 받은 걸 불러준 걸 썼다거나 아니면 본인 혼자 상상력을 발휘한 거를 그냥 메모했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밝혀진다 그러면 이건 또 수첩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첩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의미를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이 대질, 그러니까 아까 버거에서 햄버거 집에서 만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과 함께 대질도 한다거나 또는 수첩의 내용이 얼마나 실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것까지 확인을 해야지 이 수첩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가 이제 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거 관련된 또 보도들도 뭐 좀 이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또 있긴 있습니다. 알고는 뭐 계실 것 같고요. 와, 그래서 그냥 뭐 혼자서 상상했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정황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네. 없는 게요. 이 사람이 뭐 나중에 나온 얘기겠지만 점집도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수차례 찾아가서 예, 예. 30번 넘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김영현하고 엄청 오랫동안 모의를 탄탄하게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관련된 자들하고 이 계엄 모의를 엄청 오랫동안 아주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해왔고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들끼리 서로 잘 못 믿어서 얘가 나를 배신하겠냐 안 배신하겠냐를 또 점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네. 또 별별 거를 지금 자기네들이 다 준비를 했었다는 얘기라서 이거를 저는 대통령이 몰랐을까? 전 이게 더 핵심이라고 봐요. 그리고 김영현 씨는 국방부 장관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물어보러 다녔을 때는 경호처장이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 네, 이거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서 그냥 이걸 단순히 민간인이 수첩에 적어놨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저는 퉁치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란을 네. 자기네들끼리 획책했다는 증거가 되고 특히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 생각을 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을 총알바지로 만들어가지고 국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뜻이었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아마 저 이준우 위원의 이름을 몰라서 자꾸 욕을 쓰시는 것 같은데 욕을 이준우입니다. 그냥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네. 뭐라고 아니, 써 있어요? 댓글에 이제 욕설들이 좀 올라와서 네. 김준우 아니고 이준우. 이준우입니다. 이준우. 네. 제가 보니까 이거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네. 내가 보기에는 네. 뭐 댓글이 분위기가 좀 쉽지 않은가요? 쉽지 않은 네. 어려운 분위기 같은데 그래도 뭐 또 누군가는 또 이런 목소리를 또 했다는 것을 또 기록에 남긴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건 정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입증 증거 자료죠. 네. 수첩이. 근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본인이 혼자 뭐 상상을 나를 펴서 쓴 거다라고 그게 또 입증이 되면요. 네. 이거는 또 아무런 의미를 못 갖게 됩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정황이 앞뒤고 있으니까 그 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게 네. 역할한 게 아니냐라는 증거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쓸 수 있겠어요? 늘 그런 꿈을 꾸겠죠.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이제 아니 육사 수석 졸업했대요. 아, 그래요? 수석 입학이니까. 입학이니까. 수석 졸업은 입학이니까 아니고 입학. 네. 뭐 공부 엄청 잘한 사람이야. 옛날 그 정도면 서울대 간 성적이죠. 뭐 그렇죠. 80년대 그때는, 갔으니까. 네. 그랬는데 이 불미스러운 일로 불명예 제대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이면 인생 역전 다시 한번 꿈꿔볼 수 있겠죠. 한번 뒤집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뭐. 근데 예를 들자면 그거를 꿈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면 안 돼요. 이 헛된 사람이 망상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어요. 그 정도 네. 머리를 가지고 게다가 김영현한테 충성하려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노력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요. 네. 그렇죠. 지금 드러나는 사실관계들을 보면 이제 네.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이 썼다는 그 수거 대상이라는 명단하고 방첩사에서 얘기했다는 그 체포 대상 체포 명단하고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겹치는
하신다. 네. 그래서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부정적으로 말하던 인물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좀 서로 같이 명단을 추려갔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살도 역시 이제 다른 데서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북풍도 어제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추미애 부승찬 의원이 네네. 북풍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 도발을 계기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같은 계획이 이제 수첩에서 있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그 혼자만의 계획이었다. 혼자 생각한 걸 적었다 정도 얘기하면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나 이런 생각 먼저 해봤어요. 이게 사살이라는 단어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걸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사살이라는 걸 실현하려면 누군가가 사살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목격자가 있고 공동으로 시행한 사람이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끝까지 증거 없이 영원히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CCTV가 있는 건데 그냥 사살이라는 게 정말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나 이게 의문이 들어요. 근본적인 의문. 아니, 근데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스토리텔링이 북한 군복 입고 와서 사살하는 네. 이런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김영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의논을 했냐고요. 김영현은 국방부 장관에다가 대통령 경호실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무지막지한 모의 이거를 진짜 어떻게 이런 민간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나라 국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김용현 정말 이상해요. 네, 김용현이 자신을 배신할까봐 그 점집을 그렇게 또 찾아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어이가 노상원 씨도 예. 그 보살이시잖아요. 그 아기보살, 그렇죠, 예. 아기보살. 아니 본인은 아기보살이 아니고 아마 동업자가 아기보살인 것 아, 같고 맞습니다. 본인은 네, 네. 왜 아기예요? 누가 아기를 키우면서 보살 보나? 뭐 신의 아기신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아기신. 모르겠어요. 아,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계란보살일 됐는데. 수도 있어요. 계란판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달걀 귀신. 버거보살로 알려져 있는 노상원 씨가 네. 올 초부터 전북 군산의 무속인을 여러 차례 수십 차례 2년 찾았다고 동안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길게 보면 2022년부터 그 통화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그 점집에 가가지고 군인과 준비 중인 일이 있다. 그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그 정황도 있는데요. 이거 JTBC가 어제 직접 가서 만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계세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갈게요. 네. 감사해요. 횟수로 한 30차례 정도 다녀가신 것 같아요. A4 형제 김용현이라고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에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네.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용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큰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겠는지 네. 요걸 지금 물어봤다는 그걸 거죠. 계속 확인했고 또 2022년 2월부터 찾아가면서 그 올 초에는 김용현의 사주, 그 다음에 여기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군인들의 사주, 그리고 이걸 계속 적극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니 무슨 뭐 쿠데타든 계엄이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또 여길 찾아가서 이런 걸 물어보고 이 앉았어. 쿠데타의 다른 이름이 무속 쿠데타네요. 정말 너무 한심. 무속으로 연결된 쿠데타인데 한심. 예전에 심해. 윤석열 씨도 검찰총장 하기 전에 검사 시절에 압색하러 들어갈 때 네. 날 받으러 다녔대잖아요. 내가 압색하러 들어갈 날을 받으러 다녔대요. 근데 압색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걸 매번 어떻게 나를 받아갖고 중요한 날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분이 구수할 때도 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를 그렇게 보러 다녔대잖아요. 구수를 하면서 구수할 때. 구수가 시험을 예전에, 9번 아. 봤잖아요. 구수할 사법고시를. 때. 이게 그게 1500년 전에 화랑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수준입니다.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점을 쳐가지고 까마귀 어디로 날아가는지 한번 날려보고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인데 좀 배신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게 들리는데요. 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른바 뭐 우리 저기 위원이 계십니다만은 보수라든가 진보라든가 국가를 운영하겠다든가 이런 철학과 가치관에 맺어진 동지들이 아닌 거예요. 이익관계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거야.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됐대. 본인이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손든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오히려 뒤통수 쳐요.
배신한 사람입니다. 김용현도 이분의 출세 과정을 보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성 장군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진보 보수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출세하면 되는 거야. 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부에서나 본인이 중용되고 출세하면 되는 거야. 즉 권력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의 이익 상충됐을 때 서로가 배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사주 명리까지 봐가면서 서로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본인도 뭐 그렇게 장사하면서 그래 그걸 남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본인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상대도 못 믿는 거예요. 아까 종프로의 질문은 네. 당신도 보살이면 당신 건 알아서 보지 그걸 남을 찾아가서 또 물어보느냐 이제 이런 이게 질문인 중의 제문에 것 못 같아. 깎는 그런 그런가요? 거죠. 아, 네, 그런 거죠. 예. 아니, 자기네끼리는 서로 더 높은 신발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러 다닌대요. 기도발이 누구에게 더 잘 먹히나? 이렇게 자기보다 더 먹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는 뭐 그들의 관행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크로스 체크설 제기됐습니다. 나도 내 거 봤지만 남한테 한번 확인한다. 아시겠지만 네. 이제 뭐 여러분들 뭐 토하셔도 되는데 네. 웬만한 정치 그 패널들은 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정치적 사안이 있으면. 보살이라는 점을 쳐요? 얘기이신가요? 네? 본인이 점을 아니 봐줘요? 보살이 아니라 정치적 현상이 일어날 때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달래를 타주는 사람은 박진영이다. 이게 여의도 아 그래요? 저한테 다 물어보는 방법이에요. 방송 저만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 광고 같은데. 저거는 스스로 그냥 자가 발전하는 네. 수준이에요. 여러분 토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정치 이쪽에 있으면요. 그 여의도에 계신 분들 또 보좌진도 그렇고요. 본인이 출마를 한다거나 이럴 때 또는 어느 의원님을 모실 때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점을 많이 예, 본다. 상당히 그걸 좀 가서 그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선택이 이렇게 5명이 있으면 그중에 누구 한 명을 딱 찍었는데 나머지 이제 안 찍은 거에 대해서 계속 아쉬움이 있고 갈등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누군가 이제 점집에 가서도 한마디 들으면은 자기가 이제 딱 선택한 그 사람에 대한 안정감을 그러니까 위안을 느낄 수 있는 용도라면서 그걸 좋게 얘기하는 박사나 학자도 많아요. 신경 정신과 이런 쪽에서. 그 판사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만약 위안을 주고 안심을 해주는 맞아. 정도라면 맞아. 재판하죠. 그건 사기가 아니라고 봐요. 맞아. 그래 판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좀 이준유 의원님 자기 고백 같아요. 아니 저는 내가 그거 안 봐요. 원희룡 그 캠프에 들어갈 때 그런 케이스였어요, 당시에? 저는 그쪽이 안 맞아요. 왜냐면 제가 종교가 있어가지고 그쪽은 좀 안 맞는데. 근데 원희룡 장관은 그런 거 봤죠. 아니 원장은 딱 독실해요. 그분은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신분이요. 전혀. 아니, 진짜. 교회 나가는 근데 분들도 뭐. 저는 그거 다른 많이 분을 봤어요. 보는데. 제가 옛날에 모셨던 분인데 그분이 독실해 기독교거든요. 근데 그분의 사모가 그 점을 이제 굉장히 계속 좀 보세요? 보는 거예요. 보다가 한 번에 실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거 당선될 거냐 했더니 이렇게 하면 당선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트에다가 이름을 써요. 노트? 대학 노트, 대학 계속 쓴대, 노트에다가 계속. 매일 있잖아요. 한 페이지씩 자기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요? 자기 이름을 최은경, 책 이런 식으로. 그다음 아침에 또 쓰고 이렇게 대학노트 한 권 채우잖아요. 그러면 된다라고 소원이 했대요. 이루어지고.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실제 했는데 당선됐어. 실제로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나 이 얘기 들었어. 내 친구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됐고. 자, 아줌마 좋고 여기까지. 이게 그러니까 계속 간절히 주세요. 좀 세야 되겠다. 간절히 원하면서 그 목표를 계속해서 맞아요. 그런 자기에게 거죠. 세뇌하는 아마 그 과정을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노영이 돈 벌어라. 노영이 돈 벌어라. 아니 하면 외신 기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왜 뭐 갑자기 왜 누가 샤만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 시각에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이해가 안 어려운 되죠.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들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설명하기가 왜 갑자기 군산에 있는 점집을 찾아가서 군사 반란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거기에 뭐 샤만 이제 이런 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지침을 줬습니다. 너무 이건 난 창피하다. 샤만 말고 위저드 정도. 마법사? 정도 하면 그래도 해리포터 뭐 마법사 그거요? 조금 덜 창피하지 않겠나? 아니 위자드나 샤먼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컨설턴트죠 이게. 컨설턴트. 네. 아주 바꾸겠습니다. 뭐 사이칼로지 컨설턴트. 네, 그런 거죠. 사이코로. 네. 그렇게 말하면 사이콜로지가 너무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저희 사이칼로지 전문가. 하여튼 이게 외신들이 이거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한국의 특수성을 모르시는 한국 거예요. 사회를 그-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네. 미실 공주가 나오는 화랑세기에 보면 원래 한반도는 신국이었으나 고등정교가 들어오면서 미치겠다. 이 신국이 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사실 그 2차도는 사까지 연결된다는 이 아, 소설도 있습니다.
아니 자. 근데 오늘부터 박진영 원장님도 노트에 쓰세요. 한 페이지씩. 출연료 5만 원 그냥 이상, 출연료 5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인사가 너무 박하다. 야, JTBC 5만 원 이상이 뭐야? 좀 너무하네, 크게 진짜. 써줘요. 5만 원 이상이 뭐야? 자, 우리가 돈을 벌어야 갑니다. 자, 자 갈게요. 이제 노상원 네. 어느 정도 정리하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검찰에 송치가 됐죠. 네, 오늘 아침에 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서부경찰서에서 쭉 이제 송치가 되는데 네. 수첩에다가 누구를 사상하라고 작성을 한 거냐, 그다음에 메모를 누구와 상의를 했느냐, 그다음에 그 NLL 북한 공격을 어떻게 유도하려고 한 것이냐라는 네.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대답하지 않고 이제 호송차에 타고 갔습니다. 네. 자, 모자를 눌러 쓴 노상원 씨 모습을 보셨고요. 자, 이제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넘어가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현재 헌재에서도 서류를 계속 보내는데 네. 안 받죠? 네, 헌재가 근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절차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거의 처음 봤는데 예. 11번을 각종 방식을 동원해서 서류를 보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받지 않고 철벽을 쳤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네. 서류들을 안 받아도 탄핵 심판은 간다. 그래서 오는 27일에 그냥 이제 준비 기일 할 테니까 네. 나오려면 나오고 말란 말아라.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보다 우리도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그 외 이 절차에 관해서 이제 11일 걸 것이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절차에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요. 예를 들면 전혀 뭐 없어 송달이 보이는데. 제대로 안 된 아. 건데 된 것처럼 니네가 왜 그런 이렇게 거 송달 간주를 하는 게 원래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데 다 있어요. 네. 송달 간주를 하게 되면은 공시 송달도 있고 송달 간주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서 네. 예컨대 공시 송달을 하게 되면은 그 송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이 된 걸로 하는 그 절차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전자 송달 같은 걸 하게 되면 상대방이 받거나 말거나가 1주 만에 송달이 된 걸로 돼요. 예전에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위헌 아니라는 게 다 확인이 됐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논란은 이제 없어질 것 같고 대통령이 특히 말한 거하고 모순이에요. 윤석열 씨 측에서 지난번에 그랬어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에 집중해달라. 그게 맞지 않냐. 자기는 대통령이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보내온 그런 서류들을 받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안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말하는 그 탄핵 재판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니네는 말은 모순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윤석열 씨 측에서 절차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그 지금 이번엔 공시 송달 아니라 발송 송달이라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 발송 송달. 네, 저는 발송 송달이란 말을 진짜 근데 도착만 그 네, 원래 처음 자기 들어봤어요. 도달한 근데 기준으로. 그냥 자기네가 발송만 하면 도달한 걸로 본다. 도달한 걸로 본다. 특정 정세에 놔두고 가면 또 도달한 걸로 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걸 이제 헌법재판관 6명이 다 동의를 해서 네. 이렇게 하기로 하고 받은 걸로 보고 이제 절차를 시작하겠다. 헌재도 굉장히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모양이군요. 네, 이제 다른 재판들 다 뒤로 미루고 일단 요 대통령 탄핵을 먼저 심리하겠다고 그래야죠. 했으니까요. 네, 워낙 뭐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니까.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 실패 직후에 벙커 간 거는 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네. 간 모습이 CCTV에 또 찍혔군요. 네, 벙커에도 벙커에도 CCTV CCTV가 있었나 봅니다. 네. 이걸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는 걸 이제 전해드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하고자 하는 바는 못 이뤘지만 수고했다라고 말한 음성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벙커 등에서 이제 나눈 뭐 이런 대화들인가 그런 보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경찰도 CCTV 확보했죠. 안가에서 회동하는 관련된 CCTV도. 네, 지금 이제 웬만한 사실관계들은 거의 다 이제 그림이 완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퍼즐들이. 그렇죠.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 안 했거든요. 네. 해제됐잖아요. 네.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합참 지하에 벙커에 갑니다. 네. 이거 자체가 합법적인 계엄이 아니라 음. 실제로 왕정 쿠데타를 준비했다. 네. 그리고 그 3시간 동안 저는 또 갈등했을 거라고 봅니다. 2차 계엄이라든가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군부대를 또 추가로 출동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했을 거라고 보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결정적인 이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예. 그 시간에 미국이 개입했지 않았냐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2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미국의 강력한 어떤 경고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네네네네. 왔었다. 뭐 그것까지는 아직 뭐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때 뭐 아쉬움 이걸 아쉬움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 그때 1000명은 보냈어야지 국회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도 지금 발언 내용들이 거의 다 이제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같은 경우는
이제 실패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아쉬움에 관한 이야기도 또 추가로 보도가 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현이 이제 실패한 이후에 노상원에게 전화를 여기서도 또 수차례 전화를 한 정황이 나오는데 네. 상원아 뭘 더 어쩌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뭘 더 어쩌겠냐. 네, 뭘 더 어쩌겠느냐. 그리고 노상원이 살 길 찾아야죠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살 길이 뭐가 있어? 살 길이 있나? 이미 뭐, 실패한. 법률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아. 그리고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해프닝이고 소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김용현과 이 노상원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네. 굉장히 잘 짜여진 극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를 놓쳤어요. 네. 현장의 군인들이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이었다는 거. 이 사람들이 5.18 때처럼 민간인들을 향해서 폭력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 이걸 못 읽었던 거죠. 네네네. 어제도 저희 뭐 부승찬 의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실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진짜 대단한 특수부대 요원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렇게 뭐 적극적인 행사를 안 하고 일부러 좀 태업? 제가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현장에 아, 있었고 네네네네. 그 계엄군들하고 부딪혀도 봤거든요. 네. 몸이 돌덩어리예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좀 만져보시니까. 예, 부딪혔는데 돌덩어리인데 예. 실제로 이제 총을 앞으로 들고 왔는데 이 총 개머리판으로 정도라도 사람을 가격하거나 이랬다면은 그 당시에 피바다가 되고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물러서더라고 몸싸움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뭐 그 일개 군인 일개 그 사병들은 또 무슨 죄로 거기까지 와서 그런 또 수모를 또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북한군 관련해서 출동하는 줄 알고 왔다잖아요. 네. 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책임은 당연히 이제 여러 재판을 통해서도 뭐 형사 재판 또 뭐 탄핵 재판 등등을 통해서 있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대통령 입장이 대통령이 하나 아니라-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아까 그 우리가 헌법재판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내일 원래 25일 소환 출석하라라고 이제 국수본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못 나가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못 나간다고요? 네. 왜 뭐 아직 여건이 안 된다. 탄핵 심판 절차가 더 중요하다.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본다. 탄핵 심판 절차 수령도 안 하면서 서류를 네.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는데? 내일은 안 나가겠다. 일단 그 입장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밝힌 상황입니다. 뭐 집이 제일 안전하다는 얘기인가? 변호인단 얘기도 하고 있어요. 변호인단 제대로 구성 안 됐고 네. 특히 그 일처리할 그러니까 얼굴마담으로 쓸 변호인단은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실제 밑에서 이거 워드 작업하고 일처리할 사람을 다 못 구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게 진짜 안 됐구나. 사람을 네. 안 하려고 해서 못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리고 실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최명성 변호사 같은 사람은 이제 실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이미 나이가 좀 많이 먹었고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자기가 열심히 한 그 정도로 지금 이번에 열심히 할 수 있는 타임은 아니고요. 실제 일을 잘하고 하려면은 한 40대 전후인 30대 후반 이 정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워드 작업해서 이거 갖다 주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몇 면을 보게 되면 뭐 18기, 15기 막 엄청 옛날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맞아요. 지금 워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법리 정리해가지고 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을 해줄 사람들이 밑에서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네. 그 변호사들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는 왜 선임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측으로 나오는 거예요? 석동현 변호사는 자기도 이제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랬죠. 자, 그 석동현 변호사가 나이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분이 나서가지고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안 돼요 지금 현재. 본인이 옆에서 그냥 말만 거둘 뿐이지 실제 그 재판에 쫓아다니고 자기가 뭐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 김홍일, 윤갑근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하긴 하겠다. 그 사람들도 재판에만 나간다는 거지. 실제 그분들이 실무를 할 네, 수는 실무를 할수 없다. 없어요. 네. 석동원 변호사는 사실 네. 윤석열한테 뭐 특별히 받은 게 없어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초창기 네. 때 약간 배신당한 것도 있고 네네. 원래 좀 그랬었어요. 이제 다만 이분이 이제 현재 당이 네. 그 저분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님하고 비슷한 그쪽 계통에서 활동하시죠.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예. 거기서 그래서 뭐 2번인가? 그러니까 원래 좀 배척당했다고 처음에 느꼈었었고 이제 이번에 윤석열 씨가 힘들어지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는 주겠다 도의적으로. 그러나 내가 정치적 책임까지 같이 지고 싶지는 않다. 게다가 본인이 내란 선동죄의 피의자로 이번에 네. 또 민주당에서 고발당하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그 사람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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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선임하면 되는데 선임하라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일할 사람. 하니까.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 이거 워드 작업 잘 못해요.
또 없는 자리에서 또 그렇게 없다고 또. 나 앞에서도 말했어요. 아. 김세현 변호사 잘 못해요. 예. 아니 워드 작업을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법리를 다, 쟁점을 정리해서 법리를 다 거기에- 따져가지고 아. 증거 다 정리해가지고 네. 이거 서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 쓸 때마다 100페이지, 200페이지 써야 돼요. 아. 그 밑에 어서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자기네들이 계속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서정욱은 방변이잖아요. 방전이 뭐예요? 방송만 전담하는 변호사. 아, 파마하셨습니다. 자기 밑에 원래 어서가 있었는데 지금 판매하지 어서 나갔단 않습니다. 말이에요. 혼자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아, 어쏘가 못해요. 나갔어요? 네, 어서 이제 없어요. 저 사건 밑에. 수임 쉽지 않겠네요. 예. 야, 그 사람이 디테일하네요. 법무법인 민주에서 있는데 민주의 네. 파트너 변호사인데 네. 자기 밑에 변호사를 그러니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파트별로 자기네가 이제 팀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없어요 지금 쓸 사람이. 그다 일 못하겠다고 나간 그리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를 들면은 서정환 변호사가 그때 정계한 스펙스 정계한 대표 거 명예훼손을 하나 맡았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잘 안 됐어. 그가 기소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하죠. 예, 그만하죠. 앞에서 예, 얘기했으니까. 아, 저기 에이. 질문 들어왔습니다 댓글에. 뭐라고요? 배승희 변호사는 어때요라고. 아우 아. 절대 안 돼요 그분도. 그분도 완전 방변인데 뭔 소리야. 그 사람 일 안 한 지가 얼마? 주변 아니에요? 일한 유튜브 지가 변- 일을 안 근데 한 지가 마지막 한참 그거 하나만 됐어. 여쭤볼게요. 형사는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못하면 국선을 대주잖아요. 국선 대주죠. 근데 헌법 재판도 네. 탄핵 재판도 국선이 가능해. 헌법 재판은요 헌법 소원 같은 걸 할 때는 국선이 반드시 필요해 변호사가. 아. 네, 그래서 해줘요. 그 탄핵은 아직. 근데 탄핵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해줘야지 되는데 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아니 그리고 헌재에는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변호사들 이름 쭉 나오고 있잖아요. 국선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국선 변호사 이제 보내주겠다고 어제 통고를 했어요. 아, 그 그래요? 왜냐면 어제요? 선거 어제 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한 거 재판에 가지고 아직 그 변호인 선임을 안 해서 항소심을 아.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건 이제 자료 통고를 이제 수령을 거부했는데 결국은 나 받았죠. 아, 며칠 네. 받았는데 네. 받았는데 아직까지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괜찮아요. 나중에 본인이 사선도 선임해서 선임이 되면 그분은 그쵸,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니까. 빠져요. 네.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그러한 거죠. 최대한 이제 시간 끌어서 한 달 만에 이제 변호사 선임이 안 돼가지고 네. 국선을 보냈는데 나중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좀 지나다가 국선 나 변호사 선임했다고 국선에서 자기 그러니까 수임한 변호사 사선 바꿔요. 변호사로 바꾸면. 그러면 그 변호사 어떻게 하냐면 사건 내 자료를 다 안 봤다. 네. 보는 시간을 달라라고 해서 또 이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지연한다 이런 말씀. 그거랑 그렇죠. 이거랑 그런- 연결시키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욕 먹는 거예요. 그 사건은 아니 이미 국선 변호사 얘기해서 설명하는 네. 국선 거예요. 그 사건하고는 이제 다른 게 얘기예요. 아니고요. 국선 변호사. 국선에서 얘기 꺼내니까 제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저는 국선 변호사 말고 석동현 변호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 네. 석동현 변호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예. 윤석열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형법상의 내란 동조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국가보안법에 7조에 있는 고무 찬양 동조 선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네. 일반 형법보다 우선시 적용될 수 있고요. 좀 더 광범위합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말자고 계속 우긴 정당이 국민의힘이에요. 이 국가보안법으로 적용되면은 더 엄격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 자꾸 이제 그 윤석열 내란 계엄을 찬성하시는 분들, 옹호하시는 분들, 선동하시는 분들은 국보법을 가지고 한번 잣대를 봐주십사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법이 적용 충분히 될 수도 있다. 특히 넘치도록 적용됩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고무 찬양에 다 해당될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좀 빨리 네. 저 대통령한테 좀 수사를 받으시라. 아니면 그 좀-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전례를 아마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전례가 어떠냐면 탄핵 이제 헌재에서 탄핵 이제 네. 먼저 인용되고 난 후에 형사 재판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전례를 아마 모델로 삼아서 하려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 보입니다. 아니 그 전례 가는 건 좋은데 일단 수사 좀 받으시고 뭐 재판 준비 좀 얼른 하시고 뭐 송달 오면 이게 좀 받으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방어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재판을 좀 늘려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보는 거는 모든 피의자들의 공통적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헌재에서 오는 통지를 수령을 안 하면서 방어권 얘기 왜 해요? 수령을 받고 절차적인 제가 거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책임을 해야죠. 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 말할 때마다 중간중간 자르시니까. 말씀하세요. 예, 서로 말하고 저도 말하고. 그래 오늘 좀 그래 봐드리겠습니다. 질서가 잡히죠. 질서 없는 무질서 방송 우리 JTBC의 알았어요. 방향이 아니잖아 우리.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최대한 방어권을 법에 보장된 한 최대한 하고 근데 그걸 어긋나면 그걸 한도를 넘어서면 그때 이제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겠죠.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뭐 네.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미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 넌 그러면 안 돼. 바로 즉각적으로 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법조인들 세상에서는 그것도
맞지 않게 아니, 뭐 보여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예.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뭐 충분히 수용하실 수 있죠. 그렇죠. 비판은 당연하죠. 예, 네, 당연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도하고 호도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건데요.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그러면은 재판의 절차에 들어왔을 때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판에 오라고 통지하는데 통지를 11번, 19번 수령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는 방어권 행사하고는 무관한 거죠. 게다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그동안에 얼마나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까. 근데 수사기관에서 오라는 통지도 일부러 안 받고 경호처들이 그렇게 불법적 이유로 이 공무집행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데도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나는 내란 수괴죄 지금 수사받을 수 없어요. 헌재에서 하는 거 탄핵부터 먼저 하겠어요. 이래놓고 그러면 헌재에서 오는 서류들도 하나도 안 받고 있고 이게 무슨 방어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말을 하려면 거기에서 오는 서류 같은 거 다 받고 그 절차에 참여한 다음에 피의자 혹은 뭐 내 탄핵인에 대한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방어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먼저 말을 한 건데 우선 말을 끊긴 거는 제가 말을 끊은 거는 죄송합니다만은 말을 묶어주세요. 말이 안 맞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거였고 저도 얘기 되죠.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걸 자꾸 엮어가지고 하시지 네. 마시고 본질에 네. 좀 집중을 해주세요. 네. 네, 저도 말 되죠. 네. 네네. 이재명 대표 얘기 되죠? 아니 이재명 대표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여기서 얘기는 윤석열 씨의 내란죄와 탄핵에 대한 얘기인데 왜 자꾸 이재명 이제 대표 좀 얘기를 해요? 같은 상황이다 이제 이 이재명 말씀을 대표 하시는 얘기가 거죠? 같지 않다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1심에서 판결이 났고 네. 근데 2심이 진행 중이고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1심에서 2심으로 서류가 다 넘어가야 되고 2심에서 통지를 보냅니다. 그럼 통지가 만약에 가면은 이쪽에서 지금 서류가 거기는 전부 다 그 우편으로 다 보내지고 다 받아요. 그거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선도 다 선임하고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일이 정해지고 나면 그 기일에 맞춰가지고 재판에 나갈 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윤석열 씨는 아예 처음부터 수령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 자체가 개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이재명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재명 숨 한번, 재판하고 상관없어요. 예, 쉬시고요. 네. 네. 이거 봐, 또 본질이 아닌 얘기 하잖아. 내가 숨을 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본질인 걸 얘기하세요. 네. 본질인 걸. 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 계속 관련- 하시게요?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말도 얘기 안 좀-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저 짧게만 좀 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편향적으로 한 거 아니시죠? 아 제가요? 예, 예. 길게 얘기 좀 짧게 이거 아니시죠? 시간 때문에 아이, 초조한 거지. 네, 들으세요. 네,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제 혐의에 대해서 재판할 때 안 네. 나갔잖아요. 안 나오고 버티고 이러면서 시간 최대한 끌었었고 또 나가서 조서를 썼습니다. 줬었는데 조서에 서명을 또 안 해요. 그러면 또 시간을 또 끌어요. 끌었었고요. 나중에 또 단식을 하죠. 그러면 또 시간 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선거운동한다고 또 시간 끌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본인이 있다 상임 있다도 시간 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물론 상대방에서 비판을 하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비판하는 건데 이게 피의자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법에 있는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니까 법조인들 다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시간 끌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네. 또는 이제 어떤 결론이 나는 거를 최대한 늘리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법에서는 법조계 내에서는요 정상적인 피의자들의 보통 하는 방법입니다. 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조계 사람들은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법은 우리는 그렇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네, 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언론을 가지고 국민들과 상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도덕적으로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이라는 게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라는 그런 인지의 측면입니다. 윤석열은 총칼 들고 국민을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같이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근데 말씀하신 것도 네, 종이에다 막 쓰셨네요. 노영이 부자, 노영이 부자. 그 카메라 한번 보여주시죠. 야 이게 뭐라고 쓰는 아니, 거야? 아니, 이거 뭐 장난으로 하고 종이에다가 아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자꾸 네, 종이에다가 계속 이렇게 쓰고 계셔. 빌부터 빌부터 살자가 뭐예요? 빌부터 살자예요. 누구한테 사모님? 자 빌부터 살자. 어? 누구한테 아니 빌부는 거죠? 무슨 내용? 나를 아까 부자로 누가 저기 만들어서 그 나를 쓰면 부자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정치적인 사안인 겁니다.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이게 또 어떻게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야당이었잖아요. 네. 벌써 한 200번 압수수색 당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테이저건에 묶여가지고 벌써 잡혀갔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란 현행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수사기관들이 다 인정을 해요. 네. 수사기관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왜 안 잡아갔습니까?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았어 몰랐어라는 걸로
검찰 독재에 의해서 기소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네. 이걸 좀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네.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핵 심판이 지금 불완전한 6인 체제로 진행이 되는 거를 이제 거부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절차적으로 계속 이제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 얘기 설명하는가요, 석동 네, 속도면서 탄핵 심판 불완전한 여섯 명. 6인 체제다. 네, 그러니까 아마 재판관이 다 확보가 된 뒤에 네.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의 그 또 핫피플 한덕수님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엔 맞잖아요. 또 이분이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자기는 내란식에 관련된 형사적인 재판은 탄핵 뒤로 나중에 해야 미루겠다. 된다고 탄핵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탄핵의 재판을 못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하지 말자고 그러고 또 현재 있는 6명 가지고는 하자 그러면서 또 수령 통지는 안 받고 이게 뭐 하자는 짬뽕이죠 정말. 짬뽕이요. 오랜만에 들어보면 뭐 하는 네, 짬뽕이야. 뭐 하자는 짬뽕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합니다. 네. 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걸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않는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여야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해달라라고 국회에 다시 공을 넘긴 겁니다. 네. 이게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 시간을 지연해서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냥 한덕수 탄핵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라고 물어본 상황 그대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뷰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한덕수님 그렇지 않을 거다. 아마 뭐 민주당이 올리게 되는 법안이라든지 혹은 뭐 특검법, 뭐 헌재 임명 이거 다 할 것이다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없다. 여기서 이제 끝내셔서 저는 맞아요. 좀 이상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 딴 그 분이 저는 딴 다른 의원이 분이 인터뷰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의원이 그래서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가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탄핵으로 간다는 거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한독수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윤석열 사람들이에요. 총리실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네네네. 국무조정실장이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총리 일을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총리 비서실장, 뭐 정무실장, 민정실장, 그다음에 뭐 정무보좌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데리고 간 사람은 거의 없대요. 대부분이 윤석열 측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랍니다. 인수위에 그래요?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네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도 한덕수는 윤석열에 의해서 관리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분 한덕수 씨가 참 교묘한 게 헌법재판관 특검법 여야가 협상해야 된다. 네. 협상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협상이 안 되고 올라온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협상하라고 해요. 그럼 내 잘못이 아니야. 국회 잘못이 하고 떠넘겨버리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 다시 국회의장 한번 말 들을 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죠?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한덕수가 하는 행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치라든가 공적인 영역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소양을 가진 사람이야. 제일 나쁜 게 비결정이라고 합니다. 난디시전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와 정부의 역할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난디시전입니다. 이 사람 결정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정할 위치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지금 나라가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이거 못 받겠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결정을 하시든가 임명 못 하겠다고 해서 탄핵 당하든가 그렇게 해서 다른 수를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늪에 빠뜨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그때 질문한 거랑 정확히 똑같이 가거든요. 여야가 뜻이 안 맞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야당에서는 이거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만 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건 뭐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시간 끌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좀 자랑한 겁니다, 제가. 네. 하여튼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래서 이제 탄핵 바로 한다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최상목. 근데 지금의 이야기 그 쟁점 하나가 네. 탄핵을 할 때 그러면 몇석이 제저구형 필요하냐. 과반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권한대행 탄핵이니까 탄핵을 할 때? 200명으로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냐 3분의 2냐 아니면 151석이냐. 네, 그거 네. 가지고 이제 여야가 다투고 있는 상황이죠. 여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200석 돼야 된다는 주장을 아마 할 거고 민주당에서는 151석이면 국무총리는 날릴 수 있다. 국회에서도요. 이제 여야 없이 그 국회 이제 사무처가 있습니다. 사무처 조직도 의견이 갈려요.
그 이제 국회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은요 이게 네.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네. 200명에 준해서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에 3분의 2. 준해서. 예, 그 네. 권한 대통령의 이제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요 네. 또 반대로 그래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151명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회 내에서도 전문가끼리 또 의견도 갈리기도 해요. 이거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됩니까? 아이 그 무슨 넌센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아니 자꾸 그렇게 주장을 논란하는 하시니까. 게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넌센스 중에 하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와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 이야기와 이게 네. 전부 다 넌센스예요. 음.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문제도 예를 들자면요. 이거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하는 최종 기구가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법재판관들하고 헌법재판소가 다 임명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네. 탄핵 문제도 이거 어디서 합니까? 국회 권한이잖아요. 네. 국회에서 입법조사처에서 의장한테 결정해서 의장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이후에 권한쟁의 신청 문제라 이런 거, 조정 문제라 이런 것들은 나중에 행정소송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몇 석이 필요한지도 의회에서 결정하면 돼요. 아 그렇죠.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네. 그 대통령에 대해서 3분의 2를 요구하는 것, 200석을 요구하는 거는 대통령이 선출된 그렇죠, 그렇죠. 권력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선출된 권력이 뽑아놓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뽑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200석 파라고 했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200석은 맞지만 네. 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200석을 줘야 돼요? 꼭 필요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필요도 없는 논리인데 이걸 일부러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마치 논리적으로 뭔가 서로 간에 분쟁이 있는 것처럼 실제 만드는 싸울 게 것뿐이에요. 있는 것처럼 자꾸 예, 얘기하는데 전혀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게 얘기예요. 없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을 이분이 한다고 이런 식의 주장들은 이게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예, 동조하는 사실은 이거는- 한덕수가 더 제가 거죠. 방금 말씀드린 제 답변드리면 개인적인 제 의견이 아니라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국회에서 알아요. 예, 네. 수석 전문위원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얘기한다고요, 제 말은. 그 그런 수석 아니 전문위원이- 그 보도가 나오는데 그걸 왜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까? 그런 분들이 위원님 있다고요. 그 질문을 예, 제가 드리죠. 그거 보도가 수석 나오고 전문위원이 하는 정부에서 안다고요. 파견 나온 수석 전문위원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국회에서 한 거죠. 국회 수석 국회에서 한 전문위원이 거죠. 하는 예, 거예요? 네. 국회에서 한 거죠. 그분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근데 아니 이게 아니 다르게 나온 걸 가지고 네. 그걸 제가 얘기했을 경우에 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람을 막 인신공격하시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 그 생각해요. 맞습니다. 동의해 아니 그럼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예.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이제 아니, 그 좀 부분은 그거는 좀 그 맞춰 아니라고 여러 번 말해도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 지적을 끌고 하고 얘기하잖아요. 싶은데 이거 진짜 개헌 사항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대통령 유고시에 네.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권력 승계하는 게 그 엉터리 뉴라이트들이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똥 싸질러 놓은 이거 헌법이거든요. 총리가 권한대행을 모든 하는 것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네. 사실 총리도 없을 뿐더러 네. 대통령 유고시에 국회의장한테 갑니다. 미국이 어떻게 부통령이 가는 됩니까? 거 아니에요? 대통령 유고되면 부통령한테 가고 부통령이 가죠.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란 말이야. 아. 부통령 유고시에는 하원 의장한테 가요. 예. 참모한테 가지 않아요.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이런 사람들은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에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각제 국가에서는 네. 장관들한테 갑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네. 이게 헌법적으로 굉장히 불일치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이것도 부통령도 나중에 대통령과 바꿔야 돼요. 같이 파트너십으로 뽑힌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국회의장한테 가는 게 원래는 맞겠죠. 그렇죠. 원래는. 근데 지금 우리는 괜히 총리라는 제도를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끼워넣고 결과적으로는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우리나라 대통령제도 어떤 대통령에 따라서 이상하게 지금 변질되듯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와서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지금 현재는 이제 탄핵과 이제 이런 거 국정안정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집중하고 있지만 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얘기가 개헌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 개헌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87년도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네. 육공화국 체제거든요. 이거를 개헌해 가지고 이제 의원 내각제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처럼 의원 집정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그런 제도로 논의할 때가 됐다. 아니면은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가가지고 5년 단임제로 하니까 이게 5년에 모든 걸 끝내다 보니까 무리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4년 중임제로 가서 중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이런 제도. 그리고 4년 그러니까 잘하면 8년을 보장한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 공약들을 실천해서 충분한 기간을 주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네. 실공항으로 가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만에 또 뉴스 나오네. 명태균 씨의 직접 통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라고 하는 그 휴대폰에서 사실상 그 공천 개입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그 물증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 2022년 5월 9일 통화에서 왜 그 당에서 해주라고 하는데 말이 많네 이제 그거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한 이야기. 김영선 공천 관련이었는데 그 뒤에 부분과 그 앞에 부분이 전부 다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쭉 한번 지금 보여주실 건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이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전화했다는 건 이제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인 거고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명태균과 윤석열, 명태균과 또 김건희 이 사람들 간의 통화 내용이 지금 이렇게 다 녹취가 공개가 된 거고요. 네. 근데 윤상현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라는 거를 이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11월 7일이었나요? 대국민담화 할 때 기자회견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누구를 공천을 주라는 얘기를 하고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는 걸 이렇게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럼 저 11월에 담화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거짓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시죠. 네. 그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 네. 글쎄요. 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 열어두고 좀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었으니까 보통 보면 민원들 엄청 들어와요. 민원이? 예, 민원이라는 게 뭐 그럴 수 국회 있죠. 민원이라는 게요. 민원의 이제 마지막 그 종착점이 국회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해당 뭐 기초단체나 찾아간다든가 뭐 시청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다 안 되면 이제 국회까지 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지역구 주민이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뭐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 그냥 알겠습니다 알아볼게 하고 거기서 끝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나한테 표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고 맞자고 못 추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 못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보는 것도 나중에 어떻게든 실체는 밝혀지겠죠. 실체는 네. 밝혀져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한 가능성을 두고 했는지 아니면은 좀 맞장구 쳐가지고 그냥 한 얘기인지 그거는 좀 기존 얘기 그냥 해준 건지. 예, 밝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뭐가 좀 나와야 되나요? 그걸 만약에 공천 개입이라고 그렇죠. 하려면? 예, 그 더 증거가 더 나와야죠. 이거보다 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네. 했다까지 나와야지 이게 입증이 되는 거지. 이거 내가 상대한테 맞장구 쳐진 이 대화 가지고 하나 가지고는 아마 입증 힘들 거예요. 네. 지금 저보다 우리 법조인이 더 법률적 증거로서의 그게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단순히 덕담이었다라고 좀 주장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하신 건 아니고 네. 뭐 그렇게 또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하시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살펴봤을 때 네. 김영선이 결국 공천된 것까지 판단을 해보면 그렇게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실제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은 결과를 반드시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꼭 나와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군분투하며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왜 내놓았느냐. 그거는 명확합니다. 검찰에 이 사람들의 공천 개입 현황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내가 냅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로도 검찰에 피의신 조서 작성할 때 그 얘기를 자기가 진술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녹취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리려고 낸 것이고요. 네.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는 강혜경 씨 말도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제가 이제 이
이념 이런 거 전공자예요. 그 윤석열은 이념이 없어요. 김용현도 이념이 없어요. 그게 보수 안 해요. 그게 좀 보호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익만 추구하는 이익만 사람들이다.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념형 그 인간이 아니고 이익형 인간이다. 우리가 이제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에 무속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이 네. 우리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빨리 네. 윤석열 버리고 보수를 좀 재정립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좀 안타까운 조언을 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뭐 성남 FC, 백현동 이걸 수사받고 있는데요. 그분에게 뭐 진보나 좌파 이념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분은 더 이제 이익이 있는 거죠. 김만배 씨 통해 가지고 정의화 회계사 녹취록이 나옵니다. 천화동이 1호 그중에 절반이 그분 거다라고 얘기 나와요. 근데 그 확정 안 됐지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요거 하나만 아니, 데리고 가면 안 현행범으로 될까요? 보이는 거하고 네. 재판 중인 사건을 다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재명은 수사도 받고 모든 것들을 조사까지 다 마쳤어요.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윤석열 관련해서는 조사도 안 받겠다고 지금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탄핵하고 나서 열흘째입니다. 오늘이. 무슨 소리 오늘 하십니까? 11일째입니다. 내란죄면 현행범이기 때문에 현행 체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정말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못할 짓을 한 게 나는 이 국민의힘에 정말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민의힘 패널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뭐 반격을 이재명 막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약간 좀 균형이 좀 맞아 보였는데 이제는 힘이 너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뭔 이게 반론을 펼쳐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알부민 하나 좀 드시고 갑자기 힘내시고 했으면 좋겠다 아, 생각을 네. 좀 뭐,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12시에 또 바로 가셔야 나가야 되니까. 되잖아요.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네. 조금 먼저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원래 12시까지 아닌가요? 맞는데 요거 네. 하나 더 해보려고 아, 예, 예, 했었는데 좀 네. 빨리 하시죠. 아, 그러니까 그럴까요? 선관위에서 네. 지금 이제 플래카드 관련한 유권 해석들이 막 아, 나오고 네, 네, 있는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의 지역구 이제 부산 수영구에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 불참 정현욱도 내란 공범이다. 쉽게 말해서 너도 공범이다라는 이제 플래카드를 달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선관위가 오케이 달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현욱 의원이 거기 반격하는 의미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이제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었는데 네. 선관위가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반발이 거세지니까 다시 어제 아니 그냥 달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관위 당초 이야기는 뭐였냐면 네. 그 이제 대선이 곧 올 수 있는데 이재명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자 그냥 이제 사회 변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이슈였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처리하려다가 이렇게 아뜨고 한번 한 겁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산 수영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정영욱 의원인데 거기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11일 날 그걸 걸어요. 정영욱 네. 의원도 탄핵 내란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 현수막을 달려고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래도 이재명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수영구에 있는 그 선관위 직원으로 보입니다. 수영구에서 했는지 아니면 부산시 선관위에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 이제 직원이 이제 좀 자의적으로 임의로 판단을 우선한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어려운 이제 판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해석이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 올립니다. 그래서 답변 기다려서 중앙선관위 내가 질의했으니까 답변 오면 알려주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본인이 네. 자체적으로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 있던 직원이 좀 임의로 판단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분이 이제 판단의 근거가 뭐냐 따져보면 그러면 그분 판단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자로 나올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선 운동이 아니니까는 낙선이든 당선이든 그 사전 선거 운동 안 된다는 게 이제 선거법의 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조기 대선 안 열리는 상황,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 출마 선언 안 했거든요. 근데도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판단 하나. 이 두 가지가 미스가 난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 다시 번복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그러는데 왜 민주당을 공격해요? 왜 누가 민주당에서 엉뚱한데다 화살 돌리냐? 네. 그래서 그 나경원 의원 또 이러니까 선관위 욕 먹지 뭐 이런 발언하고 또 이제 에이구. 문매를 또 맞기도 기승전 했는데. 이재명이냐? 기승전 이재명. 자, 요거는 뭐 선관위가 이렇게 결정 바꾼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그 현수막 얘기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한게 기승전 아니에요. 이재명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만 하면 본인에 네. 대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제가 지금 본인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네. 현수막 얘기를 이제 주제 아이템으로 네, 잡은 걸 네. 얘기한 거지. 제가 뭐 따로 이재명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한테 자꾸 아니라는데 왜 어. 자꾸 고향은 어디세요? 자격지심을 저 갖고 부산이에요. 그러세요. 아 부산이 예, 예. 서정욱 변호사보다 발음은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저도 부산이세요? 서정욱 변호사는 영남 쪽이죠, 대구. 뭐 네. 대구라고 하는데 태어나기는 대구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은 경남인데 대구에서 생활한 사람 아, 그런 거라. 그래요? 네네.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하여튼 오늘 네.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네. 만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돼지국밥이라도 한 그릇. 네. 예. 대죽 고맙습니다. 예, 네. 좋아합니다. 힘나는 데는 알부민입니다. 아, 대죽밥 말고 알부민으로. 네. 살이 들어간 돼지국밥. 아 장르만 쇼핑몰에 우거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돼지국밥 말고 우거지국밥. 비지도 아, 예,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